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저는 사진을 남편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사진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포옹하듯 서 있었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손을 내밀며 다가왔어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데? 진정을 하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엄마, 소리 좀 낮추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옆에서 아들 태준이가 말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아버지가 그 여자랑 이러고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어?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 좀 해봐. 너도 알고 있었냐고.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 지수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도 진정하시고 정신 차리셔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아버님이 그 여자랑 만나시는 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만 모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르는 척. 내가 언제 모르는 척을 했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더 비겁한 거 아니에요?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수야, 그만해! 태준이가 아내를 말렸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지옥이에요. 남편은 바람피고 시댁은 완전히 거짓말로 뒤덮여 있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뭐, 태준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너도 그랬어?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미연. 안녕하세요, 은주님.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사장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대체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달 전 거실 리모델링이 막 끝났을 때였어요.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이불을 밀어내고 일어났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쉰둘.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과 주름이 확 늘어 있었어요. 손으로 눈꼬리를 쓱 당겨봤지만 손을 떼면 다시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세면대 앞을 떠났습니다. 주방으로 가니 새로 바꾼 인덕션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거실 리모델링 하면서 주방도 조금 손봤거든요. 싱크대 상판도 새 걸로 바꾸고 벽 타일도 다 새로 붙였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어젯밤 불려둔 멸치가 들어있는 통이 보였어요. 꺼내서 물기를 빼고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6시 반이 되자 남편 상우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나와서는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치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커피 한 잔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침은 드셔야죠. 점심까지 어떻게 버텨요? 바빠서 그래. 회의가 9시부터야.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구두를 신었습니다. 저녁에 늦을 것 같아. 또요? 어제도 늦게 오셨잖아요. 회사 일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는데 목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외로워진 게. 설거지를 하면서 새로 꾸민 거실을 봤습니다. 3주 전에 공사가 끝났거든요. 하얀 벽지에 회색 마루, 그리고 커다란 새 거실장. 모든 게 깨끗하고 반짝거렸어요. 처음엔 리모델링할 생각이 없었어요. 15년을 쓴 거실이 낡긴 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태준이가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손님들이 오면 거실이 좁아 보인다는 남편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이참에 좀 넓어 보이게 바꾸자. 아들도 장가 갔는데 집이 좀 먼 듯 해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사실 기뻤어요. 결혼하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제대로 손보는 거니까요. 벽지도 다 새 걸로 바꾸고 바닥도 마루로 다시 깔고 거실장도 새로 맞추. 우리 집도 이제 좀 살만하겠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남편이 데려왔습니다. 회사 후배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솜씨가 좋다더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참 세련돼 보였죠. 얼굴도 예뻤어요. 45살이라고 하기에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님. 제가 담당 디자이너 미연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미연 씨, 왔어요? 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랄까, 처음 만나는 사이치고는 좀 편해 보였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방금 마시고 왔어요. 미연 씨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남편은 미연 씨와 함께 거실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바꿀지, 색상은 뭘로 할지, 가구는 어떤 걸로 할지. 두 사람은 마치 오래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척척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미연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은주 씨 생각은 어때요? 아,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결정하면 그대로 할게요.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벽지 색상은 좀 더 따뜻한 톤으로 하고 싶다고. 거실장은 너무 큰 것보다는 실용적인 게 좋겠다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결정할게요. 미연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 취향대로 진행하죠. 공사는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미연 씨를 봤어요. 미연 씨는 공사 현장에 자주 나와서 진행 상황을 체크했거든요. 보통 오전 10시쯤 오셔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가곤 했어요. 가끔은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잠깐 집에 들를게. 미연 씨랑 마감재 확인해야 돼. 남편이 그렇게 전화하면
저는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이상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평일 오후에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늘 늦게 들어왔는데 공사 기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과 미연 씨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사장님, 이 색상 정말 마음에 드세요? 응, 좋아. 깔끔하고. 근데 사모님은 따뜻한 톤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괜찮아. 내 취향이 더 중요해. 두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아팠어요. 내 취향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건 내 집인데. 공사가 끝난 건 3주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새하얀 벽지, 회색 마루, 무채색 거실장. 깨끗했지만 모든 게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낯설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 살아온 집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연 씨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잘 끝났어. 그래, 고마워. 다음 주에 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누구 전화예요? 회사 사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새로 꾸민 거실이 어둠 속에서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예쁜 거실인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장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공사 끝나고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랍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관련 서류들, 영수증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사진들을 꺼내 봤어요. 공사 과정 사진들이었습니다. 벽지 바르기 전, 나루 깔기 전, 가구 들어오기 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마지막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연 씨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아니,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미연 씨 허리에 닿아 있었거든요. 가볍게 감싸듯이, 자연스럽게, 마치 익숙한 것처럼. 사진을 든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남편의 손이 그 여자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꽉 쥔 채로. 아니야, 아니야. 고개를 저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 남편은 여전히 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 아들을 낳고 함께 키우고 웃고 울고 그렇게 살아온 남편.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없었어요. 매일 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그냥 착각이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 아들 태준이가 며느리 지수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지수가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와.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태준이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얘야,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태준이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는 새로 꾸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와, 거실 정말 예쁘게 됐네요. 공사 잘 됐어요. 그치. 아빠가 공들여서 했어. 제가 말했어요. 근데 어머님 취향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 이거 완전 모던한 스타일인데 어머님은 따뜻한 느낌 좋아하시잖아요. 아이보리나 베이지 같은. 저는 움찔했어요. 지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뭐, 괜찮아. 깔끔하고 좋잖아. 그래도 본인 집인데 본인 취향도 안 들어가면 좀 그렇죠? 지수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동정 같기도 하고, 무시 같기도 하고. 지수야, 그만해. 태준이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뭐가요?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기분 나쁠 일이에요. 전 그냥 그만하라니까! 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지수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며느리 눈에도 보이는 걸까요?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날 저녁, 내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마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어머니, 항상 이렇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태준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태준이 그릇에 갈비를 더 얹어주려 하자 지수가 말했어요. 어머님, 태준이 요새 다이어트 중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미안해. 저는 집게를 내려놨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고요. 태준이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지수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요새 회사 일은 어때? 제가 침묵을 깨려고 물었어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꼬여서요. 좀 힘들어요. 태준이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어요. 지수는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역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때 지수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어제 어디 갔었어? 태준이의 손이 멈췄어요.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나 전화했었어? 너희 팀장님한테. 내가 회사 없었대.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수야,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자는 거야? 그럼 언제 해? 집에 가면 당신 맨날 자기만 하잖아. 피곤해서 그런 거잖아. 피곤? 어디 가서 뭐 하느라 피곤한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야, 그만해. 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둘이? 밥 먹는데 싸우지 말고!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끼어들지 마세요. 지수가 시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뭐? 너 지금 뭐라 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한계예요. 남편은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어디 가는지도 안 말하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그건 너희 부부 일이잖아. 왜 나한테? 부부 일? 웃기시네요.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똑같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수야, 나가자. 우리 집 가서 이야기하자. 싫어. 난 여기서 다 말할 거야. 제발 부탁이야.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태준이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집어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쾅. 문이 닫혔어요. 태준이가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지수가 요새 예민해서. 됐어. 빨리 가서 달래. 남편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태준이도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저 둘만 남았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태준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아까 지수가 한 말, 무슨 뜻이었을까요? 부부 싸움에 무슨 의미를 찾아. 그냥 화나서 한 말이겠지. 남편은 소파로 가서 TV를 켰어요.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똑같다. 지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이 모인 침대 옆 탁자를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 휴대. 보고 싶었어요. 무슨 문자를 주고받는지,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있어서 일찍 가야 돼. 커피도 안 마시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지수가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지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와. 지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 태준이랑 많이 싸웠어. 어머님, 죄송해요. 어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괜찮아. 화나면 그럴 수 있지. 저도 제어가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나서. 태준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지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태준이가 요새 이상해요. 어떻게? 맨날 늦게 들어와요. 회사 야근한다고 하는데 전화해보면
회사에 없어요. 물어보면 화내고, 그래. 그리고 돈도 이상해요. 통장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뭐에 쓰는지 말 안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지난 2달 동안 1,000만 원 넘게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해요? 태준이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태준이한테 물어볼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가 물으면 태준이 화낼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그냥 하소연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들어가 봐야 돼요. 오전 수업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지수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태준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늦는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거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랍장을 열어 안을 정리하는데 그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미연 씨가 함께 찍은 사진. 저는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거리, 손의 위치.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아니, 그 이상 같았어요. 제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돼. 저는 사진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재로 갔어요. 남편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 명함 한 장이 있었거든요. 미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그 밑에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금요일 7시. 이탈리안 레스토랑.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서재에서 발견한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미연 씨 명함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남편이 퇴근하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어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왔어. 평소처럼 짧게 인사하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남편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내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25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모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이탈리안 레스토랑. 밥 먹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네. 무슨 일정 있어요?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내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별일 없어. 회사 일하고 집에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정도 없어요. 없다니까. 왜 자꾸 물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따라가 봐야 하나?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확인하기로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깨우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깔끔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바지.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요새는 집에만 있으니까 화장할 일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검색했어요. 남편이 자주 가는 곳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회사 회식 때 몇 번 갔다고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일까? 중얼거렸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심도 먹지 못했어요. 목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레스토랑 입구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6시 40분. 저는 카페를 나와 레스토랑 건너편 골목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거기 서서 레스토랑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6시 50분. 한 여자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미연 씨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곧게 내려뜨리고 화장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러 오는 게 정말이었어요. 7시 정각. 검은색 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남편 차였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연 씨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가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필이면 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레스토랑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미연 씨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미연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연 씨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새로 꾸민 하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만든 거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늦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왔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남편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눈이 빨간데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그럼 됐고. 나 씻을게.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와 침실로 갔습니다. 빨리 와서 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 이제는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골프를 갔다고 했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TV만 봤어요. 저는 그냥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로봇처럼요. 월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수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와.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답답해서요. 지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태준이는 회사 갔어요. 요새 어때? 좀 나아졌어. 아니에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화만 내고, 그래. 어머님, 지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혹시 아버님도 그러시나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밤늦게 들어오시는 거요. 회식 많으시죠?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사 일이 바쁘셔서 그래. 정말 회사 일일까요? 지수야. 어머님, 아버님 전화번호 좀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아버님이 누군가랑 통화하시는 거. 제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셨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지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우연히 찾았어요. 태준이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내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 미연, 그리고 태준이와 낯선 남자 한 명.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저 여자, 거실 공사했던 디자이너 아니에요? 지수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미연 씨 남동생이래요. 투자 전문가라고. 뭐, 태준이가 그 사람한테 돈을 투자했대요. 몇 천만 원.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어요. 그 남자는 사라졌고 돈은 다 날렸대요. 그게 사실이야? 네. 태준이가 며칠 전에 실토했어요. 울면서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진 보세요. 아버님이 미연 씨 동생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거 단순히 식사한 것일 수도 있어. 어머님!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도 이제 알아야 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지수야, 왜 여기 있어? 태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준아, 제가 일어났어요. 지수가 한 말이 사실이니? 엄마, 내가 미연 씨 동생한테 사기당했다는 거 사실이야.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좀 해봐. 사실이에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빠도 아셨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미연 씨를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미연 씨가 동생을 소개해 줬고, 그럼 내 아버지가 일부러 너. 아니에요. 아빠도 속은 거예요. 미연 씨한테.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아빠는 미연 씨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금요일 밤, 그 레스토랑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지 않아요. 태준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엄마, 내 아버지가 그 여자랑 무슨 사이인지. 엄마는 다 알아. 태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내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제가 소리쳤어요. 반년 전부터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연 씨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우연히 그리고 따라가 봤어요. 호텔에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호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혼자 참은 거야. 그러다가 사기까지 당한 거야? 미연 씨가 말했어요. 아빠랑 헤어지겠다고. 대신 돈 좀 투자해 달라고. 그러면 깨끗이 정리하겠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그럼 너도 바람 피웠다는 건?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안 그랬어요. 그럼 지난번에 지수가 왜 그런 말을 했어? 제가 오해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의심했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그냥 미연 씨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지수와 태준이 손을 잡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너희는 이제 그만 집에 가봐. 엄마,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태준이와 지수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거실 리모델링도, 아들이 사기당한 것도, 이 집안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전부 미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바람 피운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과 미연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태준이한테서 받은 사진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왔어. 저녁 먹었어?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의 사진들을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앉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건 앉으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사진을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그냥 공사 끝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야. 기념 사진을 찍는데 왜 손을 허리에 올려요? 그건 실수로. 실수요? 저는 다른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건요? 이것도 실수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 어디 있었어요? 회사.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봤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레스토랑 들어가는 거, 손 잡는 거, 다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은주야. 25년이에요. 25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언제부터예요? 뭐, 언제부터 그 여자랑 그랬냐고요. 1년 전부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1년이요? 1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은주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다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아요? 젊어서? 예뻐서?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당신 잘못이에요. 나도 정신이 없었어. 미연이가 너무. 그 여자 이름 입에 담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관을 봤어요. 누굴까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태준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지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들어왔어요. 너희 왜 또 왔어? 아빠랑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다 이야기했어. 태준이와 지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아빠, 태준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말해야 해요. 태준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연 씨가 오늘 전화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돈을 더 달래요. 2천만 원.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다 말하겠대요. 아빠랑 있었던 일들을. 그 여자가 감히... 그리고 태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야? 내일 우리 집에 온대요. 뭐?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온다고? 네, 엄마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온다고요.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이와 지수는 거실에서
저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태준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내일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온다니요. 제 집에, 제 거실에. 엄마, 미연 씨 오면 경찰 불러요. 경찰. 네, 협박이잖아요. 돈 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불륜이 세상에 알려지겠죠. 그리고 아들이 사기당한 것도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그 여자 얼굴이라도 똑똑히 보고 싶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와 회사에 간다고 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오늘 그 여자 온다는데 어디 가요? 나는 얼굴 보기 싫어. 도망가려고요. 도망이 아니야. 그냥 비겁하시네요. 끝까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너희도 가봐.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괜찮아. 엄마 혼자 처리할게. 하지만 가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태준이와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미연이 몇 시에 온다고 했나요? 태준이는 오후 2시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준비했어요. 손님 접대용으로요. 손님이라는 단어가 웃겼어요. 내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를 손님으로 맞이한다니.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연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님.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들어오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새로 꾸민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거실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앉으세요. 저는 미연을 소파에 앉게 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세요. 은주님도 아시죠? 사장님과 저의 관계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아요. 그리고 태준 씨가 제 동생한테 투자한 것도 아시고요. 그것도 알아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미연이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죠? 태준 씨가 투자한 돈에 대한 차용증이에요. 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준이는 1,000만 원 투자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그 후에 2번 더 투자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갚아주셨으면 해서요. 뭐라고요? 3천만 원. 이번 주 안에 갚아주시면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겠어요. 미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제안이죠? 제안. 네. 돈을 갚아주시면 사장님과도 깨끗이 헤어지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어요. 안 갚으면요? 그럼 미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겠죠? 화면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미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차 안에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사진들을 어디에 쓸 건데요? 은주님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죠. 당신. 정말. 선택은 은주님이 하세요. 3천만 원 주시고 조용히 끝낼 건지, 아니면 온 세상이 다 알게 할 건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시간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미연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돼. 잠깐만요. 제가 미연을 불렀습니다. 미연이 돌아봤어요. 왜요?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왜 그랬어요? 뭐가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망가뜨린 건 저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장님이 먼저 접근하셨어요. 제가 뭘 했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1년 전에 사장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집 공사 상담한다고요. 미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계속 연락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 그럼 나중엔요? 나중엔 외로웠어요. 저도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선택한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어요? 다른 집도 많은데. 그건 미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장님이 부탁하셨어요. 집 공사를 핑계로 자주 만나고 싶다고. 그럼 거실 리모델링도.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다니. 제 남편이 일부러 그 여자와 만나기 위해 집을 공사한 거였어요. 미안해요. 은준이.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당신. 저는 고개를 들어 미연을 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미연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금요일까지 기다릴게요.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미연 씨 갔어요? 응,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 미연 씨가 뭐래요? 돈 달래.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제가 투자한 건 1천만 원인데, 내 아버지가 2천만 원 더 줬나 봐. 뭐, 태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3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서 정말 끝날까요? 미연은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할 거예요. 끝이 없을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왔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연이 왔다 갔어? 네, 뭐래? 3천만 원 달래요. 이번 주까지.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천. 당신이 2천만 원 더 줬다면서요? 언제요? 한 달 전에 왜요? 헤어지자고 했어. 그래서 위로금으로. 위로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바람 피워놓고 위로금까지 주. 당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은주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어떻게든 구해봐야지. 어떻게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아니면 지인들한테 빌려요? 모르겠어. 일단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당신이 해결하세요. 저는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문 좀 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지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돈을 구하려고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을 쉽게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남편이 지친 얼굴로 집에 왔어요. 은행에서 대출 안 된대. 그렇겠죠. 친구들한테도 다 거절당했어. 당연하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떡하지? 내일까지인데.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그랬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요? 나도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외로웠어. 집에 와도 당신은 바쁘고 대화도 없고. 그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변명이야. 다 나 때문이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결혼하고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 미연이 말한 마감일이에요. 어떻게 하죠? 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미연을 다시 만나기로요. 금요일 아침, 저는 태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연 씨 전화번호 좀 줄래? 엄마, 왜요? 만나려고. 혼자요? 응, 안 돼요.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태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번호를 보내줬어요. 저는 미연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연의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은주. 아, 은주님. 결정하셨어요? 만나고 싶어요. 돈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후 2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늘 회사 가지 마세요. 왜? 미연 씨가 와요. 같이 이야기해야죠. 나는 도망가지 마세요. 이건 당신 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미연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미연은 거실에 들어와 남편을 봤습니다. 사장님도 계시네요. 앉으세요. 저희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돈은 준비하셨어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 못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정말 돈만 받으면 끝낼 거예요. 미연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거짓말이에요. 뭐, 당신은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할 거예요. 끝이 없겠죠. 미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그리고 당신 동생은 어디 있어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투자 사기 친 사람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하시면 사장님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투자 사기, 협박, 불륜. 다 신고할 거예요. 잠깐만요. 미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럼 이 사진들 다 퍼뜨릴 거예요. 미연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 사진 퍼뜨리세요. 전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전 이미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요? 회사에서 잘리실 텐데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 약하지 않아요. 저는 일어나 미연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망가뜨리진 못할 거예요. 은준이.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돈은 어떡하고요? 법적으로 해결할게요. 변호사 선임해서요. 미연은 한참을 저를 보더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미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은주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저는 결정했어요. 뭐, 이혼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은주야, 제발. 2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집 나가세요. 은주야,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당신은 나가야 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남편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실에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태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말요? 응. 엄마 생각보다 강해. 태준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해서. 내 잘못 아니야. 아무 걱정 마. 미연 씨는요? 경찰에 신고했어. 투자 사기로. 결과는요? 조사 중이래. 동생은 찾았대. 다행이다. 너희는 어때? 지수랑 사이 좀 나아졌어. 네,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서로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잘했어. 태준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새로 꾸민 거실 둘러봤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공간 같았어요. 며칠 후 벽지를 바꾸기로 했어요. 하얀색이 아닌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요. 그리고 거실장도 바꿨습니다. 제 취향대로요. 천천히 집을 바꿔나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제가 편한 가구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왔어요. 남편이 서명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후회 없이.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표정 밝으세요. 어느 날 태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엄마도 그렇게 느껴. 정말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카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지수야, 너 네, 어머니.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저는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5개월 됐어요. 아들이래요. 그래, 우리 태준이 기뻐하겠네. 완전 좋아해요. 벌써 아기 물건 잔뜩 사왔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웃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엄마도 행복. 정말로. 아버지는 연락하세요? 아니, 연락 안 해.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정말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의 선택으로 저녁 무렵 카페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향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보리색 벽지의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지수 잘 챙겨줘.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2년 전 저는 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거실의 비밀은 결국 밝혀졌고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저 자신으로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수고했어.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저처럼요.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댓글로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